근데 거기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차 교수님한테 혹시 여론조사 전화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보통 워낙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상한 전화는 아예 안 받죠.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예. 저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착하시는 양반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마 온 적은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02를 전부 다 그냥 안 받게 안 받으니까. 돌려놔 네. 버리니까. 안 받으니까. 뭐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이게 제대로 반영된 건가라는 예. 생각을 할 수도 이제 있겠죠. 정당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 공이 몇 번 해가지고 메이저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홍보시켜서 이 전화를 받으세요라고 하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합니다. 예. 네. 아,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론조사의 어떤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좀 다른 장치도 좀 해야 근데 되는 저는 필요하다고 그게 보죠. 그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지자들하고 아니죠. 당원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니까. 네. 네.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를 이제 평가하고 해석하는 우리 유권자층의 어떤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 하나의 여론조사마다 일희일비하면서 이게 맞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전체적인 트렌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어느 후보가 더 앞서 나가고 상승하는 분위기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그런 것들을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그거는 추세들을 보여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참고를 하시고, 또 구글 트렌드라든지 네이버 트렌드 같은 그런 조사들도 같이 참고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좀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여기서 네.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글 트렌드라는 단어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전문가시니까. 네. 그죠? 네, 그걸 설명 제가 좀 질문을 해주시는 하려고 게. 했는데 제 거를 뺏어 가셔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구글 네.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거죠. 이재명, 윤석열 이런 이름의 키워드가 얼마만큼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가를 그 트래픽량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트럼프 힐러리 할 때도 사실은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글 트렌드만 맞춘 겁니다.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그걸 왜냐? 관심도, 그 키워드의 관심도를 갖고 추적을 했는데 되게 정확하게 맞춘 기억이 있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트렌드, 추세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봐야, 그러니까 묻혀 있는 여론들을 좀 찾아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로 보시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여론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대부분 얘기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임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40%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대통령이 없었는데, 문제는 그 퍼센테이지를 그대로 이재명 후보가 가져오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런 것도 정치평론가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뭐 이재명 후보도 못 가져오고, 사실 정권 교체에 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도 못 가져오고 있는 이유는, 특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측정하는 어떤 유권자들의 평가 기준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평가하는 기준은 좀 많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실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평소의 온화한 카리스마라든지, 그다음 온화한 성품, 그다음 겸손함, 그다음 도덕적으로 깨끗함, 무결함,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팬덤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팬덤들이 작동해서 지금 40% 중후반대의 높은 지지율이 형성되고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좀 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거는 윤석열 후보와 비교해서도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전임 정권의 어떤 실정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조사가 되고 객관적으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지금 유권자들, 한국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도 이렇게 모든 걸 못 믿는 정도로 정치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문 대통령에 대한 40%가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된 건가?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게 왜냐하면 정치 자체가 비호감이 되다 보니까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 그런 선상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또 정권 교체가 50%가 넘는데 그걸 또 못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 그걸 전혀 못 받고 있죠. 되게 신기한 것은, 근데 11월 달에 경선이 끝나고 그때 경선에 대한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예, 피크가 있었죠. 그때 비교하면 지금은 거의 20%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를 사실 까먹은 거죠. 그런 부분들은 좀 대단히 안타까운데, 아마 그런 것들은 저는 배우자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면서
보면서 그렇게 까먹게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캐치업해서 따라잡기는 저는 지금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그 양 후보에 대해서 여전히 새로운 부정적인 얘기들이 예. 그 어떤 사실에 기반해 가지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투표율까지 갈 때도 와 이게 비호감이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고 선거 끝판까지 아마 네. 두 분 그 여사님들 아마 나오시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